먼저 논문 제목은 Conas Bowtie, a Streaming Voice Conversion for Real-Time VTuber Live Streaming이고요. IUI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이 증가하면서 VTuber 산업도 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VTuber 산업에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VTubing을 할 때 그 안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키즈나 AI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버튜버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건강 이슈, 그리고 은퇴 같은 사건 때문에 이 키즈나 AI라는 그 프로젝트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V튜버들이 이제 자기의 타고난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아바타들을 선택할 때 자기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코난의 나비 넥타이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혹시 다들 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유명한을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이 나비 넥타이를 통해서 보이스 체인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이런 뉴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VC 메소돌로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보다는 주로 프리 레코드된 오디오 변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실시간을 변환하는데 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오디오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챌린지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VTuber 보호타이 시스템을 소개를 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들이 VTubing 용도로 쉽게 음성을 변환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스트리밍 음성 변환 시스템입니다. 또 두 번째로 향상된 스트리밍 음성 변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입력 음성을 개별 청크로 처리하면서도 전체 컨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음질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순차적 스트리밍 음성 변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으며 배포를 합니다. 자, 이제 개별 데이터 청크 사이에 단방향 컨텍스트 연결을 설정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사이트, 깃허브에 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둘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CPU에서는 179.1ms, GPU에서는 70.8ms의 낮은 지연 시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음성 변환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수행해서 친숙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 and Background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보이스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보이스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리나 빅스비처럼 음성을 통해서 그 기계와 소통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보이스 인터랙션 인터페이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보이스 컨버전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의 목소리가 좀 더 내 맞춤으로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선택함으로써 좀 더 개인화된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VC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접근법들은 통계적 모델링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향의 특성과 이 타겟 특성 공간 간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딥러닝 기반의 접근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딥러닝 기반의 접근은 강력한 비선형적 모델링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스와 타겟 음성 간의 병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반의 접근법은 이런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가정 없이도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를 자동으로 포착한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사이클겐 기반의 초기 겐 연구는 이런 병렬적 데이터가 아닌 비병렬 데이터에서도 음향 특징을 매핑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겐 VC, NVC 넷과 같은 최근 연구들은 이제 타겟 도메인의 음성 표현을 컨디셔널해서 멀티 타겟 컨버전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얼타임 보이스 프로세싱입니다.
일단 리얼타임 보이스 테크닉은 음성 스트림을 동시에 녹음하면서 로우 레이턴시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수신된 음성 스트림을 개별 프레임이나 청크 단위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나 청크 단위나 개별 프레임 같이 쪼개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키 LR 그리고 아라카와 LR은 DNN을 사용하여서 실시간 음성 처리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좀 장기적인 롱텀의 그런 정보 활용이 부족하고 단순한 1대1 VC에만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또 Fast S2S VC는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 예측을 사용해서 컨텍스트 모델링을 개선을 했고, 또 최근에는 보이스 AI라는 상용화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스트리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실시간 V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높은 성능의 GPU에 의존을 하고 여전히 GPU를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1초에서 3초 정도의 높은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런 효율적인 실시간 VC 처리와 동시에 높은 품질을 달성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V튜버 보타이에 대해 좀 전체적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디자인 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얼타임 인터랙션입니다. 아무래도 V튜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라이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보장해야죠. 그래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Natural Audience Experience인데요. 이 변환된 음성이 어떤 결함이나 왜곡 없이 선명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또한 그 V튜버들의 연기도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억양, 어조, 쉼표와 같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implicity and Usability입니다. 일단 기술적 배경이 적은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어떤 복잡한 파라미터 설정이나 모델 재학습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V튜버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저 인터랙션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사용자는 보이스 옵션, 이 V튜버 보스타이에서 보이스 옵션 중에서 원하는 버추얼 아바타를 선택하고 입출력 장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변환된 목소리를 자신의 헤드셋을 통해서 듣고 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좀 세부적인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버깅 후 이런 변환된 소리를 오디오 버추얼 케이블인 AVC를 통해서 마이크 입력으로 설정을 하고 다운스트림 소프트웨어에서 변환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또 인터페이스의 좀 개괄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피그레이션 에리아입니다. 일단 컨피그레이션 에리아에서는 입출력 장치 관리 및 가상 소스를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인풋과 아웃풋 에리아는 지금 2, 3번을 보시다시피 그 자신의 음성, 파형과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풋된 음성이랑 변환된 목소리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처스 바는 실시간 팩터, 지연 시간, 작동 시간과 같은 성능에 대한 지표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에리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음성 향상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음을 억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GPU 가속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고 또 워터마킹도 넣을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탭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보이스 컨버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피규어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non-streaming VC 과정이고요. 이제 B는 preliminary streaming VC 과정입니다. 먼저 non-streaming VC 과정은 지금 인풋 오디오가 청크 단위로 나눠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통 오디오가 들어가서 이제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아웃풋 오디오를 받는 과정을 뜻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오디오를 좀 잘게 잘게 청크 단위로 쪼개가지고 최대한 짧은 레이턴시로 그 아웃풋 오디오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preliminary study를 통해서 그 레이턴시와 퀄리티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diffVC를 사용해서 이 청크 크기가 변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A는 이제 청크 사이즈가 청크로 나누지 않은 경우고요. B는 이제 청크 사이즈가 0.46초, C는 0.23초, D는 0.12초입니다. 그래서 B에서 D로 갈수록 점점 더 짧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그냥 청크로 쪼개지 않은 변환된 목소리와 비교를 했을 때 점점 쪼갤수록 그 품질이 낮아지고,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연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0.01초간의 오버랩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그 청크 사이마다 끊기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성능, 처리하는 성능과 이런 변환 품질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음을 이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실시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청크 크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줄이면은 필연적으로 변환 품질이 크게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저하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불충분한 컨텍스트 모델링입니다. 일단 모델 추론이 지금 A 피규어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모델 추론이 current 청크, 현재 청크 내에서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 정보에 대한 맥락을 같이 처리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가 되고 또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컨텍스트 모델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양방향 컨텍스트 의존성을 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컨텍스트 의존성은 이전의 연구들이 대부분은 스트리밍을 위한 VC가 아니라 비스트리밍 VC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컨텍스트를 모두 활용해서 목소리를 변환하게 됩니다. 지금 레프트 사이드가 이제 과거에 대한 데이터고 라이트 사이드가 미래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스트리밍 VC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와 과거에 들어온 데이터만 있죠. 그래서 스트리밍 VC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지연 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단방향 맥락적 연결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와 같은 구조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미래 데이터가 있는 Y 사이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들로만 처리를 하는 방식을 단방향 맥락적 연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단방향 맥락적 연결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VC에서 생기는 모든 계산 구성 요소의 순차적 추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청크 옆에다가 이제 패딩을 넣게 될 때 패딩의 그 이전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넣음으로써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오버뷰입니다. 일단은 인풋 오디오가 이렇게 청크 단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청크 단위로 쪼개는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청크 단위로 이렇게 추출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변환을 하는 피처 매핑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환된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실제 그 목소리로 복원을 하는 스피치 리컨스트럭션 과정 총 세 가지를 거쳐서
이제 목소리를 변환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feature extraction입니다. 일반적으로 feature extraction을 하는 방식은 이런 지금 보시는 피규어의 A와 같은 원 바이 원 방식입니다. 먼저 음향을 이제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 프레임으로 쪼갤 때 이제 불연 속성 그리고 글리치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 투 테일 방식으로 일부 프레임을 겹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피규어와 같이 첫 번째 프레임은 이제 테일 부분, 어, 이제 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테일만 겹치고 나머지 프레임들은 헤드와 테일을 동시에 겹치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 방식이 원 바이 원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들을 이제 청크 단위로 묶게 되겠죠. B와 같이 이제 청크 단위로 묶을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청크 단위가 청크 간의 경계에서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불연 속성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좀 불연 속성으로 인해서 음원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C와 같은 방식으로 이 feature extraction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크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테일 부분을 캐시에 저장을 하고, 이후에 청크가 시작할 때 이 캐시 정보를 합침으로써 불연 속성을 해결하고자 했답니다. 다음으로는 feature mapping입니다. 먼저 고품질의 다대다 음성 변환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타겐 구조를 채택을 해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래 이미지가 개괄적인 그 모델의 이미지인데요. 제너레이터, 그리고 보이스 익스트랙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입니다. 먼저 소스 음성의 멜 스펙트로그램 X를 타겟 음성의 멜 스펙트로그램 타일드 X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타일드 X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서 우리가 추출한 그 피처와 이 보이스 익스트랙터에서 추출한 보이스 코드를 함께 넣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는 대칭형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며 인코더는 인 레지 블럭, 그리고 디코더는 아다인 레지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숏텀의 그 발화적인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디코딩 과정 전에 이 피치 피처를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숏텀뿐만 아니라 롱텀의 맥락적인 의존성 또한 포착하기 위해서 이 디코더 전에 유니 LSTM을 처리를 삽입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음성의 특징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맥락 또한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과 다른 커주얼 컨볼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 커주얼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그 컨볼루션에서 패딩을 줄 때 이제 양방향으로 균일하게 주게 되죠.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시간축이 있을 때 과거 방향으로만 패딩을 적용하는 방식을 커주얼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 방향의 패딩에다가 이 이전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넣어서 그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샘플 데이터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이미지겠죠. 그러면 멜 스펙트로그램의 이미지에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방향인 왼쪽으로만 이 패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딩에는 이전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들을 넣어서 지금 데이터를 처리함 동시에 과거 데이터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스 익스트랙터입니다. 이 보이스 익스트랙터에서는 보이스 코드 V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숫자 Z와 그 Y 타겟 화자의 정보를
함께 넣어서 추출하게 됩니다. 또한 랜덤한 숫자에 따라서 이 보이스 코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익스트랙터의 모델 아키텍처는 Multiple Layer Perceptron Network with a Multiple Task Learning Scheme 구조인데요. 이 구조의 좀 특징은 지금 이 이미지처럼 shared layer와 task specific output layer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shared layer에서는 이게 보이스 익스트랙터니까 음성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음성에 대한 특징을 학습하는 게 이제 shared layer이고요. 태스크 스페시픽 아웃풋 레이어는 보편적인 음성에서 좀 개별적인 음성, 예를 들어서 화자의 고유한 음색이나 억양과 같은 좀 개별적 특징들을 학습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목소리인 그 X, 실제 목소리인 그 웰스펙토그램과 이제 실제 그 화자 정보를 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지역적이고 전역적 패턴, 다양한 특징들을 캡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커널 사이즈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그 익스트랙터와 유사한 NPL 스킨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 shared layer와 도메인 스페시픽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쉐이드 레이어에서는 그 모든 도메인에 걸친 그러니까 화자 상관없이 모든 화자에 걸친 리얼과 페이크 샘플들 간의 공통된 특징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제 특정 화자에만 맞춰진 이게 그 특정 화자에 맞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진입 판별은 이 클래시파이어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진위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트레이닝 로스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adversarial 로스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간의 경쟁을 위한 로스이고요. 또 cycle consistency 로스와 pitch consistency 로스는 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oice diversification 로스는 이제 아까 보이스 코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 코드가 달라질 때마다 좀 더 다양한 음원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합으로 그러니까 민맥스 제너레이터와 익스트랙터는 최소값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값으로 이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피치 리컨스트럭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변환된 목소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보코더를 사용해서 변환된 어디어스틱 피처를 오디오 형태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피치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멀티밴드 멜간을 사용했는데요. 줄여서 MB 멜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멜간의 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멀티밴드 프로세싱인데요.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서브밴드를 나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방식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유지하면서 컨볼루션만 이제 커주얼 컨볼루션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방향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변환된 사운드는 사운드 카드에 연결된 오디오 스트림의 출력 버퍼에 출력 청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오디오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변환된 오디오를 이제 스피커 또는 다운스트림 소프트웨어에 이제 결합을 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 일단 평가는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객관적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이제 VCTK 코퍼스라고 109명의 화자가 44시간 동안 연설한 영어 데이터인데요. 또한 테스트셋은 이 데이터 내에서 무작위로 5,000개 음성쌍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4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스펙의 서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오터 VC, 그리고 프래그먼트 VC, 디프 VC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비스트리밍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비스트리밍 그 고품질의 음질을 추출하는 그런 비스트리밍 방식과 비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 AI라고 앞서 언급했던 그런 상용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도 실시간 성능을 평가할 때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A는 이제 ground truth고요. 이제 B는 fragment VC, C는 auto VC, D는 diff VC, 그리고 E는 이제 VTuber 보호 타입로 변환한 그런 음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ground truth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VTuber 보호 타입가 가장 근접하게 변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이 통계표는 이제 얼마나 오차가 많은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예측한 것들이 많은지에 대한 건데요. VTuber 보호 타입가 가장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지표로 평가를 했을 때, MCD 같은 경우에는, VTuber 보호 타입보다는 디프 VC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사실 거의 차이가 별로 없고, 또 디프 VC가 비스트리밍이라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VTuber 보호 타입가 거의 비실시간의 소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에서 CLS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표에서는 이제 VTuber 보호 타입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리밍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논 스트리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Tuber 보호 타입을 그냥 일반 컨볼루션 그리고 양방향의 LSTM으로 사용한 방식이고요. 프리리미너리 스트리밍 시스템은 이제 개별 데이터 청크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외부의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무시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VTuber 보호 타입가 이 개별 청크로 처리를 하면서 단방향 LSTM을 사용한 이 방식 커주얼 컨볼루션과 단방향 LSTM을 사용한 VTuber 보호 타입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퍼포먼스 온 PC인데요. 다양한 CPU와 GPU의 PC로 이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RT 바운더리를 그 바깥으로 있는 범위는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내부에 있는 영역들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다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청크 사이즈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거 상관없이 이런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래는 이 레노바 Y9000K 랩탑으로 그
테스트를 하고 각각의 그 영역마다 이런 타임 코스트를 비교를 한 건데요. 먼저 맵핑 과정에서 가장 연산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1.5, 이게 1을 넘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처리를 못하는 건데 이 1.5 결과값 외에는 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마이크들을 사용해서 마이크가 변할 때도 이게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를 이 마이크로폰 앞에 놔서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좀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이튜버 보호타이는 이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가상으로 그냥 디지털로 바로 데이터를 넣은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7개의 마이크를 다 테스트를 했을 때 대부분 결과값들이 크게 막 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며 브이튜버 보호타이와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값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스터디입니다. 먼저 주관적인 이 청취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참여자는 총 30명이고 18살에서 28세 사이의 남성 13명,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그 기존 소스, 그리고 파괴 소스, 그리고 변환된 소스 총 4가지, VTuber 보호타입을 포함한 총 4가지. 그래서 6가지의 오디오 그룹을 20개의 종류를 청취를 했고요. 그래서 총 120개의 오디오를 청취를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이제 각 그룹의 오디오들을 청취를 한 이후에 지원자들은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사용해서 이 음질, 그리고 얼마나 명료한지, 그리고 유사성, 각 그 타겟들의 유사성에 대해서 느낌을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오디오 퀄리티와 명료성 같은 경우에는 디프 VC가 살짝 좀 더 높은데요. 거의 유사하게 VTuber 보호타이도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성 같은 경우에는 VTuber 보호타이가 가장 높은 수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저 앤 어디언스 익스페리언스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여자는 총 10명이고 4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5쌍이 이제 사용자와 청중 역할을 번갈아 맡으면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래 사진처럼 사용자 층에서는 레노바 Y9000K 노트북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외장 사운드 카드 그리고 헤드셋을 착용을 했고요. 이제 변환된 목소리, 그러니까 그 사용자는 이제 애니메이즈라는 VTuber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아바타를 띄우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로 이제 아바타를 띄우고 OB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그 어디언스 간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을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점에서 5점의 척도로 여러 문항을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4점 정도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VTuber 보호타이를 일단 일상적인 스트리밍 및 온라인 회의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약간 점수가 낮게 나온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바꿀 때에 대한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타겟 음성을 변경할 때 약간의 시간 제한이 길어져서 한 1초에서 3초 정도 좀 청각 스트림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 사용자들이 이거를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음향 효과 그리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넣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udience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은 4.2점이고요. 영상 속 가상 캐릭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음성 표현을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디언스들은 좀 어, 그 사용자들이 그 아바타의 움직임과 그 음성이 뭐 끊김이나 어떤 큰 품질 변화 없이 그리고 음성 표현도 적절하게 잘 일관적으로 수행이 되었다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potential application입니다. 이런 VTuber 보호타의 시스템은 이런 VTuber 라이브 스트리밍 외에도 온라인 게임, 그리고 성우 산업, 유아 교육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서포트는 이제 현재 연구는 CPU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결과를 내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모바일에서도 VTu빙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는 니즈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좀 더 그 모바일 장치에서도 가능한 그런 모델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ethical and security concerns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 체인저가 악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들이 필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가상 아바타를 제한된 타겟트를 제공하고 또 워터마크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대응책들을 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